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역대급으로 터진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알아보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변동을 보였잖아요. 자, 도대체 뭘 팔았을까? 또 그리고 그 종목들은 또 어디까지 추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을 만들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게 된 날이긴 한데, 다 아시죠?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상승 종목들에게 또 매도가 많이 몰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았다고 해서 이 부분만을 그냥 많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 시장의 크기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규모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이제 4,000포인트 막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000억 팔았다, 2,000억 팔았다, 이거 가지고서 시장이 변화를 겪지는 않죠. 그래도 3조 원은 너무 많은데 말이죠. 자, 외국인 매도가 어제 하루 동안에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요. 3조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근래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이게 2021년도 2월 26일에 기록했었던 3조 300억 원. 이게 이제 하루에 나타난 최대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 게 된 거죠. 3조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코스피 출범 이후로 하루에 가장 많이 매도한 그런 날이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 계속적으로 기록이 바뀌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좀 굉장히 생소하죠. 3조를 팔았다고? 말이 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뭘 많이 팔았나? AI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1조 4천억 정도 팔아먹었죠. 삼성전자도 거의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서 이 반도체 쪽 투톱이 가장 많이 매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다. 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던 B2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차트 먼저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계속 경고를 좀 해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냥 오버시장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B2가 많이 들어왔고, 주세도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 포인트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려라기보다도 그냥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내용이죠. 근데 일단 주가가 하락한다 어쩐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디까지 빠질래?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B2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B2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반대 매매가 제일 무섭겠죠? B2의 가장 큰 적은 반대 매매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B2의 어떤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납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근데 B2를 할 정도로, 즉 빚내서 투자를 할 정도라면은 추가적인 어떤 증거금 납입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도 위쪽 라인대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는 구간.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35%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 자, 이런 산수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꼭지점 매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1만원. 61만원을 일단은 한 35% 정도로 생각한다면, 고점 매수대로 생각한다면
벌써 한 15% 빠진 거잖아요. 네, 그죠? 15% 빠진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15% 정도 더 빠진다. 15를 더 하면은, 20 한 3, 4. 그 정도 나오죠? 딱, 계산 나오죠? 40 한 3만원? 네, 43만원. 여기 45만원 아래쪽이니까 한 요 정도. 42만원, 43만원. 그 정도면 이제 매물대가 딱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는 어디까지 빠질래?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 기업의 어떤 주가나 뭐 이런 전망, 뭐 펀더멘탈 이런 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이닉스 실적 좋아요. 네,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겁니다. 분위기 더 좋은데 근데 주가 왜 떨어져요? 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공교롭게 말이죠. 주가 위쪽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래쪽에 이격도를 메꾸고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지지라인 때 재수없으면은 네, 35만원, 36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40만원대 초반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SI 지표가 그 시점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다면 30 이하로 들어가는, 즉 과매도 시점 들어가는 것이 41만원, 42만원 정도. 너무 여기에 잘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나오게 되면 자, 위쪽 라인 때 61만원 정도 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에게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 그럼 B2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네. 일단, 뭐, 기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격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보시면, 그 정도까지 빠지겠구나.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네, 하이닉스 언제 사요? 네, 40만원대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 중간에도 그냥 바로 돌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것은 이 종목이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변동성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 좀 해드릴 거죠.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한 15% 정도 더 빠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15에서 20% 정도 더 빠진다. 시장은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요? 자,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시장이 한 20%, 아까 그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한 20% 빠진다. 그러면은 비슷한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3,500, 3,600, 그 정도. 아마 지지 포인트가 나온다면 3,600포인트 초반, 3,600포인트 초중반에서 나올 것이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맞죠? 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RSI 지표도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즉 3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추가 하락 6% 정도만 더 나오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권까지 순식간에 쏟아낼 수도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일단 매도를 쳤는데, 자, 삼성전자는, 네, B2는 많지만, 네, 요거는 폭락보다는, 네, 천천히 계단형 상승으로 말라 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서 형성된 고점이기 때문에 B2도 많이 있지만, 아까 네, 삼성전자의 B2가 지금 1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B2가 1조입니다. 이거 시가총액 차이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자, 요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네, 매수가 들어갔었던 그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보게 되면 여기 11만원 근처, 10만 5천원 정도를 볼게요.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정도가 이제 그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지금은 네, 한 10% 정도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아래쪽 매물대가 있는 공간인 여기 네, 한 8만 5천원까지 빠진다. 8만 5천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네,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 20% 가지고서는 대체적으로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20% 나왔다. 그럼 뭐가 돼요? 과거에 악몽이 살아나죠. 8만 5천원짜리가 5만원까지 떨어졌었던,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졌던 네, 그 악몽이 되살아나죠. 만약에 조금만 더 내려가서 만약에 7만 5천원까지 빠진다?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반대 매매가 아니라 그냥 손절 매도로 자발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고점 매수.
네, 무리하게 따라가는 거, 비중 많이 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 네, 이동평균선대에서의 그런 어떤 지지 포인트가 나타나는 구간이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갭상승한 구간과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6,000원 정도, 87,000원 정도 지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서 추가 하락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뭐 데드크로스니 뭐 등등등 나와 있어서 근데 여기까지 빠져도 사실은 이격이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약간의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벌써 11월 한 달 동안 조정 받았어요. 이번 달 내년 조정 받았기 때문에 벌써 조정 한 달 지난 겁니다. 이런 조정들 보통 네 2개월 정도, 네 정말 길게 가면 3개월 정도 진행되니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12월 한 중반 정도 되면 반등의 포인트로 연결시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아마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네, 만기일 지나고 FOMC 지나고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타랠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때까지도 재미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보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네, 전체적인 내용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는 워낙 좋아요. 네, 뭐 내년에 더 좋아진다, AI 뭐 괜찮다, 뭐 엔비디아 시적 좋게 나왔다 등등등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솔직히 뭐 기업 내용이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보고 투자했을 때는 내려갈 때 더 사야죠. 근데 지금 상황이 수급이나 또는 이격도나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은 뭐 충분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하겠습니다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7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 혹시 나오면은 이때는 뭐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 바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 매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노리고 들어간다라면은 75,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작은 반등들에도 민감하게 반응들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반등을 네,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나올 수 있겠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대 네, 삼성전자는 이제 8만원대 중반쯤 되는 거죠. 네, 9만원 아래로 일단 빠질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RSI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형태. 자, 시장도 같이 그 정도. 대부분 다 같이 그렇게 맞춰서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요. 네, 전력 관련주들인데, 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여기 지금 47만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47만원 정도 내가 잡았다. 그러면 지지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매물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32만원. 32만원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딱 거기가 반대 매매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B2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매수 포인트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47만원, 48만원 정도 때 평단가가 형성이 되었다라면 35만원 깨지는 순간부터는 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가격을 전후로 해서 아마 지지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RSI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 네, 과매도로 통한 그런 반등 포인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매물대에 대한 포지션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됐든 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조정을 바꿔서 그냥 대세 하락으로 진행될 것이냐 인데 뭐 아시죠? 전력 관련주들 역시도 AI 관련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상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나오는데 아무리 대세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한번 재수없게 빠져버리면 지난번에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28만원, 30만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15만원. 자, 30만원이 15만원 가면 마이너스 5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50만원짜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0만원대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 까이는 겁니다. 반대 매매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공매도가 만약에 노리고 있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달콤한 포인트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시장 상황이나 변동성에 따라서 한꺼번에 밀릴 것인지
아니면 계단형으로 밀릴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밀리고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너무 급작스러운 변동성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 가져오니까요. 어쨌건 네, 많이 밀리면 이제 34만원 정도 라인 때, 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그 조방원, 뭐 금반지 뭐 이런 테마들 다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자, 원전 쪽에서는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위쪽이 조금 약하고요. 어디가 가장 많냐면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오버슈팅한 구간이 하더라도 이게 86,000원 정도인데 여기 시점에서 사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여기 8만원 정도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 10% 정도 빠졌죠.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여기 64,00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봐도 2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여기요. 4만원대 초중반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긴 하네요. 더 많이 빠진. 네, 그러면 저점 지지라인 대가 나오는 구간대는 어디예요? 6만원. 6만원이 깨진다. 그러면 요 정도. 55,000원. 아, 여기 지지가 깨져야 되네요. 54,000원이 깨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한번 이탈됐었던 그 구간이 있죠? 요 구간이 빠져야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예, 매물대가 여기 64,000원대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네,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지지라인 포인트 있는 거 4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빠져야지 아마 네, 그죠, 6만원에서 네, 그 정도 빠져 한 30% 빠지는 638. 네, 그러니까 42만원 정도. 네, 딱 공인해서 42,000원. 네, 그 정도 나오잖아요. 네, 6만원, 42,000원, 30% 조금 더 넓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지지 포인트는 네, 여기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나온 포인트는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84,00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래쪽 52,000원이 지지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 위에 있는 거 6만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지지 포인트 있죠? 여기 42,000원 정도가 도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가 그 정도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것도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변할 수 있고, 전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뭐 해가지고 뭐 아까 전력기기도 그렇지만 원전도 거기에 포함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네, 부담 요소가 있어서 아마 5만원에서 4만원대 요 구간대까지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네,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제히 많이 올랐던 거는 다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B2가 들어왔다라면 세게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 정도. 자, 일단은 네, 지금 6만원으로 만약에 지지선 본다 그러면 위에 쪽 반대 매매 안 나오기 때문에 네, 6만원대 지지가 1차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현 구간이 지지선인데 요거는 지금 지지 포인트가 현재 구간이네요. 아직 빠지는 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근데 과매도로 일단 가깝게 접근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지 포인트는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매도를 세게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약간 애매한 구간이네요. 만약에 이제 고점 라인 때 뭐 100만원대 매수했다 그러면은 80만원 이탈하게 되면 피곤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0% 까이기 때문에 이렇게 80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지금 방산 쪽 관련한 부분들이 이 추세를 이탈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떨어지는 형태인데, 과거에도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는 이탈 구간은 70만원. 70만원 정도로 보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지면 네, 애매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추세가 한번 이렇게 쫙
이평선 모여가지고 끌고 내려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종목이 바로 방산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방은 다 마찬가지지만 조선주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 말고도 LIG 넥스원이나 등등등 이 실적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달콤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상당한 위험 요소로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려있다라는 거죠. 자, 수출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 기대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거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LI 가치 차익 매도 들어가자 많이 벌었다 이 생각하고 팔아먹기 시작하면 부담 요소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매물이 많은 공간, 자 90만원을 잡을 수 있겠죠. 90만원 그러면 네 한 60 네, 여기네요. 64만원, 요 정도. 네. 딱 지지라인 때가 나오는 구간까지 밀어버릴 수 있는 거. 야, 이거 굉장히 좀, 그러네요. 그죠? 네. 매물대 많은 공간에서 요 정도 90만원에서 한 30% 빠지면은 3927, 한 60, 한 3만원쯤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떨어지죠? 딱딱 떨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라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B2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딱딱 집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빠지게 되면 좋지만 빠지게 되면은 네.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고 순식간에 왔다 갈 수도 있어요. B2 건드리고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증거금 부족에 의한 반대 매매 나올 때 아주 피곤한 상황을 보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LIG 넥슨 같은 게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매수가 요거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진행된 포인트 보시면은 한 47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47만원. 그러면은 47만원에 30%면은 네, 3515. 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 네, 30한 30, 네, 30한 얼마 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세요. 네, 대충 하시면은 요 정도. 네, 지금 12%니까 계산을 때리면 12 더하기 28, 이 정도? 3, 40% 정도? 그 정도? 네. 일단은, 이런 거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지금은 이제 30만원대 초반만 돼도 이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평선 이렇게 모아놓고 때려버리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주가 추이가 고점 대비해서 벌써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게요, 이제. 네, 포스코홀딩스. 요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네. 요건 얘기가 다릅니다.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가 대체로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철강보다 2차전지 쪽으로 더 진심인 것 같아요. 리튬 호수 관련해서 뭐 투자 금액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추이는 일단 우상향에 이평선 잘 모아놨어요. 오히려 괜찮죠. 네, 오히려 괜찮고 얘는 뭐 반대매매 비트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60만원에 매도할 때 기억나시죠? 60만원에 우리가 그때 여기 7만원인가 매수가 해가지고, 그죠? 60만원에 매도를 다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면서 아래로 떨어졌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쭉 떨어졌죠. 돌리는 위치예요. 그냥 이평선 모아놨죠? 특별한 거 없으면 30만원대 아래쪽은 매수 타이밍 괜찮거든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변동성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비투가 들어올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죠?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얘 같은 경우는 괜찮아. 얘 같은 경우는 뭐 비투 걱정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 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29만원 정도. 그럼 한번 매수해볼만 해요. 네. 그러면은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돼서 과매도 시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겠죠. 그 정도가 되면 네, 29만원쯤. 네. 그럼 시장 분위기하고 대충 맞아 떨어져서 2차전지 쪽 조정받으면 29만원. 그 정도 하면 뭐 저점 구간대랑 비슷하게 만나죠. 네. 전체적으로 뭐 큰 흐름이 그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그 정도 시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9만원, 네, 30만원대 아래쪽입니다. 네,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이평선 포인트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반등 포인트 나갈 때 얘네들은 더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매도가 네, 일단 규모가 많은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워낙에 네, 반도체 쪽하고 이런 조방원 이런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얘도 매도의 순위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매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시긴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도는 다 반도체에 집중됐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이거는 더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죠. 네, 6개, 7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 많이 올라왔다,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들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팔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 매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비투를 죽이기 위함이냐, 나중에 어차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들러붙어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한번 흔들어 가지고 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그냥 주식 던지고 끝내기 위함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털고 도망치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뭐냐, 개인들이 비트로 들어갔거나 단기적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일 것 같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의도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 고점에 매물대 비트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 그 시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0% 정도 구간이 지지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들 잘 한 번씩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고 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돌리는 위치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가가 좀 변동이 생겨서 심란하실 텐데요. 기운들 내시고 그래도 주말이잖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충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